울고 떼쓰고 드러눕던 아이에게 짧고 단호하게 안 되는 이유 말해주고 아이 마음 공감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켜 주었더니 울고 떼쓰고 드러눕는 행동이 정말 줄었어요. 아이가 고집도 장난 아니고 때도 점점 늘어서 요즘 육아하기 힘드신가요? 아이가 말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서 훈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잘 찾아오셨어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자 9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울고 떼쓰고 드러눕는 아이들 훈육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특히 2돌 전 아이들의 떼쓰기는 자기 주장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에 언어와 인지 발달은 미숙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말이 서툴러서 협상도 타협도 안 되는 우리 어린 아가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훈육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울음과 떼쓰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8개월부터 17개월까지 다양한 원령들의 아가들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떼부리고 울고 뒤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시기 아가들은 나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자기 주장은 강해지는데 아직 말은 서툴고 감정 조절은 안 되니까 그 답답함을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협상, 타협, 그런 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아이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훈육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아이가 떼쓰고 울 때를 생각해보면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가서 더 씻고 싶다고 울 때도 있고 식사 시간에 음식을 손으로 주물거리면서 저지레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때 울 때도 있고 친구 장난감을 빼앗아서 중재했을 때 울 때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떼부리고 울고 훈육해야 되는 상황은 참 많아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례를 2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 반에 1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화장실 가서 손 씻기만 하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이 거품으로 씻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겠다고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우는 거예요. 이럴 때 최악의 방법은 뭘까요? 너 자꾸 울면 그냥 간다 하고 협박하거나 그만하랬지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측 가능한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아이 눈을 보고 말해줘요. 세연아, 거품놀이 딱 3번만 하고 나가는 거야. 알았지? 약속. 그리고 숫자를 함께 세요. 자, 1번. 이제 2번 남았네. 와,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끝을 예측할 수 있어서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2번째로 아이 마음 읽어주기입니다. 물론 3번을 다 해도 더 하고 싶어서 울음을 터뜨릴 때가 많죠.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우리 세연이 거품놀이 더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만하자고 해서 속상했구나? 아유, 속상했어. 이렇게 공감해주는 거 하고 3번째로 안 되는 이유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는 좀 짧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데 거품을 너무 오래 하면 손이 아야해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대신 세연이가 좋아하는 간식 먹으러 갈까? 아니면 세연이 좋아하는 미끄럼 타러 가자. 아이는 단순해서 더 재밌는 자극이 오면 금방 관심을 돌려요. 만약 그래도 버틴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손이 아파서 안 되는 거야.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안고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번쩍 안고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 마음 읽어주고 다른 놀이로 전환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안 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 돼 대신
땡땡이가 좋아하는 놀이 하자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지도했더니 진짜 울고 떼부른 행동이 줄었어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 아이는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손으로 주무르고 던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주면 뱉고 자기가 하겠다고 울고불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 모습 상상되시나요? 이건 아이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긴 해요. 이 촉감으로 세상을 탐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아이는 반발심이 생겨서 더 엇나가요. 이럴 때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작은 접시 하나를 주고 아이가 만져도 되는 음식, 밥이랑 반찬들을 조금 덜어줘요. 그리고 세연아, 이건 손으로 집어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 식판에 있는 밥은 숟가락으로 얌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공해주면 놀랍게도 아이는 자신의 탐색 욕구가 일부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안정감을 찾고 또 옆에서 떠먹여주는 밥도 훨씬 잘 받아 먹더라고요. 이건 훈육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훈육해야 되는 상황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 훈육해야 되는 다른 상황들도 다뤄볼게요. 2돌 전 아이 훈육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호하게 안 되는 이유 말해주기. 두 번째, 아이의 마음 공감해주기.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켜주기. 네 번째, 허용 가능한 범위 정하기. 훈육은 혼내기가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한 번에 뜯어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 번 말해서 네 엄마 하고 들으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 안 듣죠. 그래서 마라톤처럼 꾸준히 같은 원칙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울고 떼쓰고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빵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때는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고 심호흡 한번 후 하고 그래 너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울겠니? 하고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작 2년도 채 살지 않은 아기잖아요. 아이도 말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울고 떼쓰고 드러눕기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잠깐 아이랑 떨어져서 내가 진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엄마가 차분하게 평정심을 찾았을 때 아이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훈육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아가들이 울고 뗐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하고 와서 안길 때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잖아요. 육아는 아이만 크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이의 울음과 떼를 통해서 우리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집 사례를 통해서 2돌 전 아이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사례들과 육아에 필요한 모든 꿀팁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